만났을 때마다 싸워, 지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그게 사랑은 아니죠. 총 9가지로 정리해서 이런 여자분들은 만나지 마셔라. 다른 부분은 참 잘 하시는데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남성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자의 심리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는 부분들도 있고 상담을 좀 오래 하면서 커플 상담도 하고 연애 상담, 개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좀 강하신 분들을 만난 남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셨다라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9가지로 정리해서 이런 여자분들은 만나지 마셔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 사람들을 무시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나만 봐줬으면 해 라고 들리기 때문에 좀 애정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게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나를 좀 고립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묘하게 너 친구들은 왜 그래? 걔는 좀 왜 그래? 너희 어머님은 왜 그러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걔냐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내가 원래 친했던 친구, 가족을 만나는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적으로 점점 고립이 되는 거죠. 내 여자친구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가스라이팅 초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이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요.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게 돼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좀 검증하거나 체크업을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딱 여자친구라는 대상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관계에서 나오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나의 세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마음에 드는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강력하게 뭐 통제하거나 집요하게 그 사람을 만나나 안 만나나에 대해서 집착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건데요. 사과를 안 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과는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러니까 너가 맞춰 라는 식의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관계가 장기화될수록 점점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사과라는 게 별거는 아니잖아요. 단어를 뱉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취약한 자존감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사과를 하면 나의 어떤 약한 자존감들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단히도 강하게 방어막을 세우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은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적인 성향이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애성,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이 되게 내가 다 맞아,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고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지만 내면에는 취약한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이제 부풀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조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니까 나 혼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려운 건데 한 사람만 100%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고 한 사람이 지치게 돼 있고 쌓이게 돼 있고 폭발하거나 놔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결국 언젠가는 오기 마련이라는 거. 세 번째,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내 욕구를 솔직히 표현한다? 이런 게 뭐 익숙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난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더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내 욕구인데 그거를 말을 못하니까
삐진다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툴툴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의 얘기를 한다든지 내 맘과 다른 그런 수동 공격형의 반응을 많이 하게 되세요. 아마 이게 과거에 내가 욕구를 표현했을 때 잘 수용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표현했을 때 막 무시당했다든지 비웃음을 당했다든지 뭐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여성분들과 연애를 하게 되면 계속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느낌들을 받게 되고 피로감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내가 계속 사실 너 마음 이런 거잖아. 이런 거면 그냥 말해줘도 돼. 막 계속 이렇게 내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계속 나를 이렇게 긁으니까 그 연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은 직접적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번째는요. 만남을 회피하고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인데 안 만나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회피형 애착 유형의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피형이라는 거는 친밀해지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연락도 자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나만 만나자고 하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얘를 1년, 2년 만났어. 근데 얘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게 없어.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 회피형 애착이신 분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한테 전달하기도 어려운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상호 간에 취약성들이 공유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좀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요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약하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잘 감싸 안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건데 사실 내가 이럴 때가 있다?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면서 그럼 상대방도 제가 오픈을 했으니까 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또 오픈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정말 나로서 존재하게 되고 힘들 때 편하게 기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얼마나 외롭겠느냐, 공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좀 꼬아서 보는 그런 여자입니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험담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 그렇지 뭐. 거기서 거기야. 나 걔는 좀 별로던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일반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딘가 뭔가 비틀린 해석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걔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걔 너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계속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는 패턴들이 있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분의 눈에는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진짜 리얼 현실인 거예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꼬인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면의 결핍이랑 관련이 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배신당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뭔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쌓이면서 이러한 성격 특성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악하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의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과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예민한가 보다, 좀 날카로운 시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점점 지나면서 내 행동도 뭔가 오해를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고요.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내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괜히 큰 싸움이 나게 된다거나 너무 서로의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계속 소모가 되고 진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렌즈를 다시 바꿔 끼우지 않는 한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구원자가 되려는 생각? 그것도 어떤 구원자라는 성격 패턴이 나한테 굳어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결국 이 사람이랑 장기 연애를 했을 때 아니면 더 훗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보는 세상이 너무 불일치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시면 이별을 하시거나 아예 만나지 않기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거나 이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남 결정을 좀 유보를 해야 돼요. 조금 오래 봐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이 빠르게 결정되죠. 누가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빠르잖아요. 본능적인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시간과 나라는 존재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시면서 지켜보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6번째, 날 못 믿는 여자입니다. 보통은 불안형 애착인 여성분들이 잘 못 믿죠. 왜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상대는 굉장히 이상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에 대한 확신감을 잘 못 가지세요. 많이 불안해하시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시죠. 날 떠날까봐.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올 거다라는 확신을 잘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의 상처, 신뢰의 손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집착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특징들을 가진 여성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실제로 내가 뭘 한 게 없어. 그런데도 이것들이 사그러지지 않는다. 어떤 일정 기간을 좀 내가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 치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애 시작에 있어서 좀 고려해 보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계속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게 진이 빠질 수 있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허탈한 마음들이 더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여성분이 자기가 자신의 부분들을 자각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또 이게 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거짓말이 습관화된 여자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이 없죠. 예를 들어서 좀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의심한다 이런 여성분들은 꽤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여성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 말은 뭐냐?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스펙트럼에서 되게 아웃라이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인 걸 들켰을 때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은 모습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직면해서 지적을 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이시고요.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변명과 합리화가 먼저 나오시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질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특성일 수가 있겠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오히려 비난이나 처벌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들로 인해서 거짓말이 나를 보호해줬던 경험들이 생기면 이게 자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하게 되면 2번, 3번이 쉬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도 나 거짓말했어 이런 느낌보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건데 라는 식으로 아주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죄책감이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을 자주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죄책감을 느끼는 영역을 점점 둔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연구를 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2016년에 신경과학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뇌의 정서적 반응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참가자들의 뇌를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 이 편도체라는 뇌의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이 감정 영역이 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점점 내 감정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불편함이 줄어들수록 거짓말의 크기, 빈도가 더 커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그냥 거짓말을 좀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리고 점점 이게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 정도 거짓말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게 사실은 더 큰 거짓말의 예고편일 수 있다. 그걸 이제 뇌과학이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좀 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은 경계를 무시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진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계도 흐릿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경계라는 개념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경계라는 감각도 되게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내 경계를 자주 침범당했어요. 싫다고 해도 되게 강요를 받는다거나 내 감정이 너무 무시를 당한다거나 내 공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당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내가 어디까지야? 너가 어디까지야?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공간을 억지로 침범해야지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은 하나인데? 그런 생각으로 그 경계 침범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나만의 공간, 나의 시간 이런 것을 갖고자 원할 때 이 여성분들이 그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들도 좀 많아서 다툼이 잦아질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하나이면서도 또 둘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밀감을 잘 유지하면서도 또 각각의 그런 개체의 독립성을 잘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부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연애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야 좋죠. 하나인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감각들 우리가 거기에 이제 취해 있지만 나중에 결국 장기 연애로 가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율성과 의존성 그 두 가지를 다 너무 강렬히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 자율성 부분이 너무 계속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더 고통감이 커지는 거죠.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가장 직관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만났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입니다. 만났을 때마다 싸워, 지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의 연애가.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좀 지루해.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간헐적인 자극을 주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정말 매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든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은 아니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충전돼야 된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가끔 소모될 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게 사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되게 힘들게 하는 특성들을 여성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성분이 감정 조절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성숙할수록 감정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좋은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성숙해 있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 물론 그 안에도 다 취약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영상이 제가 어떤 특성 여성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음에 남성분 또 영상도 찍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특징들은 이 사람이 악해서라고 전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과 내가 제 발로 그 힘든 과정으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컨텐츠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서 내가 좀 사랑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